제가 불교미술 전공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올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고 사람들에게 언급이 많이 된 장소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270만 명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좀 넘으니까 이 정도 숫자면은 내국인들도 많이 갔지만 외국인 관광객들도 진짜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에서 이런 논쟁도 있더라고요. 지금 한류의 어떤 문화적 성취와 더불어서 한국 문화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간 이 시점에 한국의 역사와 위상을 보여주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입장료를 무료로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최소한 외국인이라도 입장료를 받자라는 의견이 솔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해외 박물관에서는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은 입장료가 3만 원이 넘어요. 우리가 막 우스갯소리로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은 여기저기서 막 그냥 훔쳐온 게 많아가지고 그 박물관에 있는 훔쳐온 유물들을 그냥 뱉어낼 바에는 그냥 박물관은 무료로 유지하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집트나 여기저기서 물건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꿋꿋하게 입장료 22유로 약 3만 3천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내년부터는 유럽 경제국 외 국가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마크롱 대통령이 루브르 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루브르가 지금 많이 낡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모나리자가 테러를 자주 당했잖아요. 그래서 2031년에는 모나리자 전용 입구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고칠 거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루브르에 돈을 더 내야겠다. 우리는 만만한 비유럽인들을 입장료를 올려가지고 루브르 예산 확보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역대급으로 퍼포먼스 내는 중이고 큐레이터님들도 진짜 고생하시는데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해서 박물관 유지와 개보수에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물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퍼포먼스 대박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를 기존처럼 무료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지금 팽팽합니다. 제가 석사 수업 들었을 때 박물관학이라는 학문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이 원론적인 거 생각을 해보면은 맞는 거는 사실 무료 입장이 맞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입장료 무료 유지파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설 박물관이 아니고 국립박물관이다.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접근성이다. 무료 입장 덕분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심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이런 장점이 가지는 메리트가 되게 큰데 이거를 굳이 지금 가장 잘 나갈 때 이 메리트를 없앨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굿즈를 거의 오픈런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립중앙박물관 자체 굿즈 매출도 상반기에 115억 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는데 우리가 지금 프랑스처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기 제일 좋은 때 갑자기 돈 주세요 하고서 돈 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 입장료 받는 건 욕심이다. 이런 식으로 상반된 의견들이 온라인상에서 팽팽하더라고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서 입장료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올해 상반기에만 굿즈 매출이 115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했던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굿즈가 자체 상품이고 유통도 국박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진율이 꽤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출이 115억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재정적으로 궁핍하진 않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 전시만 무료지 특별 전시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저도 이번 새나라 세미수 6,000원 냈고요. 웬만하면은 특별 전시들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 가격 내외로 입장료가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에 2005년에 용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입장료를 받았대요. 근데 2008년부터는 그때부터 무료 관람을 시행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박물관학이라는 학문도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 종사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박물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박물관은 이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박물관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도 합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문장들을 이번에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박물관의 입장료를 결정할 때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그 공간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21세기 박물관 학 트렌드가 박물관은 단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기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다. 박물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기억들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접근을 보장한다. 그리고 박물관은 영리를 지향하지 않는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한 민주적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박물관은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토론 기록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들은 이런 박물관을 새로 정의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환호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호주는 역사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가만큼 유물이 없잖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박물관은 민주적인 공간이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의외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이 의견에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역사가 길고 또 거기에 있는 유물들의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프랑스 물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게 거의 세계 최고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현대식의 박물관 정의를 거부를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프랑스가 얼마나 이 새로운 민주적인 박물관을 정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면은 루브르 박물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랑스 박물관은 새로운 정의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미국이나 역사가 짧은 국가들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정의한다라는 건데 확실히 루브르처럼 소장품들이 많을수록 새로운 변화를 막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뭐 이런 걸 별로 동의하지 않으니까 박물관 입장료를 뭐 내년부터 잔뜩 올리겠다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서는 역사가 상당히 긴 나라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유물들을 막 갖고 들어온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정의에서 딱 여기서 반반의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박물관 트렌드를 쫓기에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관기관인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박물관 굿즈들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유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과가 대단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재단에서 막 해외 박물관들 가가지고 뭐 참고하고 여기는 어떤 굿즈 내나 연구하면서 막 지금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옛날에 박물관 굿즈를 떠올려 보면은 그냥 기념품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초월했잖아요. 굿즈 사러 아침에 박물관 오픈러 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의 상태는 거의 20년간의 연구와 개발의 결과이고요. 요즘은 그냥 굿즈의 수준이 아니고 거의 자체적인 그 브랜딩의 결과로 보여요. 이 국립박물관 재단은 2016년부터 재단에서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온라인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한 게 G뮤즈라는 이 사이트가 온라인 예약 판매 일시 품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다 과거에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랍니다.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 노트, 수첩, 메모. 책갈피도 나오네? 제가 알기로는 제일 인기 많은 굿즈가 이 조명이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정말 난리가 났던 거, 이 석굴암 조명. 아,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 석굴암 내실을 조명으로 만든 거잖아요. 가격도 46,000원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국방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어떠한 문화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래도 항상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유의 방, 국보 78호, 83호 방가사유상이 이렇게 있는 그 방도 초반에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낯서니까. 기존에 우리가 봤던 양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도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꺼졌죠. 그 굿즈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굿즈 상품들이 전시와 관련된 성격도 있지만 호람처럼 온라인에서 이렇게 빵빵 터지는 상품들을 보면은 국립청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와는 별개로 국립박물관 재단에서 우리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한 것들이 많거든요. 국방에서 제작한 이 굿즈들이 국방의 전시와는 그냥 다르게 그냥 별개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전통의 그런 문양이나 형태, 문화재, 도상을 이용한 굿즈들을 아주 그냥 팬시하게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아주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 일시품절 난리 났죠, 지금. 어머, 이거 얼음틀이야? 이거 갖고 싶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런 국립기관에서 문화상품 디자인을 했을 때는 국가랑 연결되잖아요. 다들 공무원이시니까. 그래서 국가와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그런 상징적인 결과물들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품들이 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지만 정치적인 상황에서 변동이 오면은 이 또한 금방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우리 자체가 우리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이런 굿즈들에 열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문화가 지금 글로벌 문화 트렌드가 막 되고 지금 우리 막 전통 한복이나 갓 같은 게 브랜딩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색적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너무 좋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박물관의 굿즈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전 세계에서 국립박물관 중에서 방문객도 아주 많고 자체적인 그런 굿즈 만드는 체제를 갖추어서 굿즈 진짜 잘 뽑는다 하는 박물관이 첫 번째가 프랑스 루브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이라고 하는 영국 박물관, 그리고 중국 국가박물관과 중국의 북경박물관, 이 네 가지가 세계에서 방문객도 많고 굿즈도 잘 뽑는 그렇게 인정을 받는 박물관입니다. 이거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유럽에 있는 루브르랑 대형 박물관은 특징이 여기는 워낙에 문화재가 많으니까 자기 나라 국가의 문화재들로만 굿즈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좀 이색적이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박물관 경영 자체가 다양한 그런 문화권의 유물을 기반으로 세계사를 조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국립박물관이다 보니까 굿즈들의 그런 모티브가 되는 유물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인데도 프랑스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 굿즈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관점보다는 굿즈를 만들 때에 모티브가 되는 그 유물 자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 유물이 가지는 역사적인 상징성과 그리고 예술성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굿즈를 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게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국 게 아니어도 이 유물의 아름다움과 이 유물이 역사에서 가지는 그런 지위를 바탕으로 여기는 굿즈를 만듭니다. 그리고 좀 여기도 상반되는 게 중국 국가박물관이랑 북경박물관도 엄청난 박물관이거든요. 여기는 유물 수가 루브르랑 잽이 안 돼요.
루브르의 거의 몇 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대형 박물관들이거든요.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중국은 진짜 항상 뭘 하든지 사업 시작할 때 초반 스포츠가 진짜 폭발적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불교미술 전공자로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미술사와 역사 아카이빙 사업들을 지켜보면은 그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온라인상에 아카이빙을 해놨습니다. 여긴 진짜 별걸 다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기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중앙에서 문화적인 사업을 그냥 체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 문화상품 사업까지 아예 산업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입장료 가지고 막 토론하고 있을 때 여기는 이미 201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문화를 산업화를 시켰다라는 면이 있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리고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이 사업에 투입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중국 박물관에서 항상 굿즈가 잘 나오는 게 중국은 자국 문화를 활용한 상품들을 국가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걸 전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보면은 국뽕에 막 차올랐던 게 막 차분하게 가라앉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중국이랑 유럽에 비하면은 우리 지금 모자르다. 여기서 더 우리 문화를 더 산업화를 해야겠다. 우리도 더 만들고 더 사자 같은 생각이 전 들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고 안주를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열강들은 옛날부터 되게 다양한 유물들을 유치를 해왔잖아요. 그에 비하면은 한국은 확실히 박물관 유물의 폭이 좀 좁다 보니까 굿즈를 제작할 범주가 우리나라 것밖에 좀 줄어드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은 중국처럼 막 국가적으로 우리 문화를 막 산업화, 중앙 주도로 막 국가 정책으로 막 굿즈를 만들어라 막 이 정도로 푸시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케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런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부터가 우리나라가 진짜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됐다라는 거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엄청난 성과가 나왔으니까 사실 뭐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은 안 되고요. 우리나라 국력이 한참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더욱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더 전략적인 브랜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물관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박물관은 인간에 대한 가장 고차원적인 관념을 보여주는 장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박물관학을 배울 때 굉장히 초반에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유물을 모아놓는 그런 수장고가 아니라 전시를 기획해서 전시 목적에 맞게 물건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전시를 보러 참여를 함으로써 새로운 감각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막 아름다운 그 유물들과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한 발짝 도움을 주는 공간이 바로 박물관이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박물관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시기가 더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